자, 부산국제영화제가 열리고 있는데 원래 두 번째로 맞은 부산국제공연예술마켓 비팜도 점점 그 존재감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비팜에서는 많은 공연예술 작품이 무대에 오르고 또 거래되기도 하는데 작년 우리나라 작품이 해외 수출된 연극 컨테이너가 많은 관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극단 따뜻한 사람의 허성민 대표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비팜이 금요일날 개막해서 오늘까지 열리고 있는데 사실은 많은 공연 관련된 예술인들에게 아주 의미가 큰 축제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위기에서 지금 좀 열렸는지 그리고 또 소회도 궁금해요. 작년보다 일단 델리게이터랑 공연 수가 한 2배 정도 증가됐다고 해서 그래서 많은 시민들과 그다음에 델리게이터 그리고 많은 예술가들이 참가해서 예. 좀 치열하고 그리고 많은 교류를 좀 뜨거웠다고 이렇게 전달받았습니다. 저도. 그렇군요. 반응이 좋네요. 그리고 뭔가 이제 축제니까 아무래도 그 연극 배우들이 오랜만에 또 대중들과 편하게 만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허 대표가 연출한 연극 그 컨테이너라는 것이요. 비팜을 통해서 해외 수출된 성과를 거뒀는데 그 확정이 됐을 때 좀 지난 일이긴 하지만 뭐 배우분들이나 또 대표님이나 어떤 기분이셨습니까? 얼떨떨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왜 우리를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계약서에 딱 사인하고 확정되었을 때는 네. 가서 실수하지 말자. 많은 관심과 줬을 때 더 예. 다음 스텝을 위해서 준비한다고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써서 사실은 뭐 어떤 좋았다 이런 분위기를 잘 못 느꼈던 것 같아요.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조명 받았을 때 실수하지 말고 그 완성도를 높이자에 네, 맞습니다. 집중하다 보니까 즐길 시간은 맞습니다. 오히려 없었겠네요. 네. 예. 해외 진출이 결정되고 올해 유럽 무대에 올랐는데 사실은 그 몇 해 전부터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호평을 받고 또 관심을 받아왔지 않습니까? 해외에서 첫 진출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글로벌한 연극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비결에 대해서 아까 왜 됐지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좀 아시겠나요? 어떤 부분이? 제가 가보니까요. 네. 일단 난민, 그 탈북자, 그리고 인권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소재 부분이 통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12월 국제연극제 가서 다른 해외 공연을 봤는데 예. 특수한 케이스 빼고도 모든 소재가 인간에 대해서 다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공통적인 어떤 부분의 소재 그리고 주제성 때문에 좀 관심을 많이 받지 않았나. 그런 것들이 좀 통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명작이나 명품이란 것이 시대를 초월한 또 국가 간의 경계를 초월한 어떤 그런 함수를 다 공통적으로 갖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적중을 한 것으로 보인다.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우리 저 관객들이 이 작품을 보려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혹시? 이게 올해 공연은 끝났고 내년에 예. 지금 부산 지역에서 조금 협업을 해가지고 공연을 좀 사장되지 않고 네네. 공연할 수 있게 좀 힘써 주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아마 내년쯤에 다시 좀 만날 수 있을 것 지금 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방송에 보여주고 난 다음에 잊히기 전에 더 많은 분들이 좀 봤으면 싶은 마음에 제가 여쭤봤습니다. 네, 그렇죠. 꼭 이제 성원이 열리길 바라면서요. 사실은 뭐 요즘에 OTT 시대 영화나 미디어의 발달은 정말 빠르고 또 매일매일 새로운 것들이 나타나는데 그에 비해서 연극은 아직은 좀 더 느리고 라이브로 볼 수 있지만 그런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은 좀 떨어지는 또 아쉬움도 없잖아 있습니다. 연극을 하면서 힘든 점이나 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배고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말씀도 좀 듣고 싶네요. 선생님들 이야기 들어봤을 때는 네. 예전에 연극하기가 굉장히 조금 힘들었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물론 연극하는 어떤 동료들이랑 선배님들 봤을 때 춥고 배고프다, 좀 힘들다. 그렇지만 더 가치 있는 무언가를 해낸다. 예. 이게 있지만 근데 요즘에 저희 젊은 연극인들이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연극이라는 장르 때문에 춥고 배고픈 건 아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인식을 바꾸려고 많이 노력을 네. 하고 있습니다. 연극한다면 다 주위에서 걱정을 하고 춥고 배고프다라고 하는데 물론 넉넉하진 못할진 모르겠지만 이제 그런 인식을 좀 젊은 연극인들을 많이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문한 것이 사실은 이제는 좀 철이 지난 것, 고정관념으로 네, 자리 잡은 거. 그렇죠, 같습니다. 그렇죠. 이걸 좀 벗어내야 될 텐데 이러려면 사실은 더 많은 지원이라든지 또 후원, 협찬들이 있어야 될 텐데 직접 해보시니까 어떤 과제들이 있던가요? 좀 더 이 연극의 저변을 넓히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요.
어떤 개인적인 예술의 성취를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만약에 그런 것들을 해결한다고 한다면 예. 극단 자체의 어떤 체계들이 변경이 조금 돼서 마켓 시장을 노린다든지 어떤 네네. 그런 것 쪽으로 조금 접근하고 전문 기획자를 네. 접촉해서 이제 좀 기획적인 부분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네. 근데 만약에 예술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면 사실은 그건 또 조금 다른 문제인데 만약에 계속 우리가 춥고 배고프다고 그냥 계속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 우리가 뭔가 변화를 일으키고 거기에 대한 또 어떤 보조와 예. 어떤 필요성이 있다면 또 같이 의논해서 만들어가고 그렇군요. 이런 이제 변화들이 조금 필요하다고. 사실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이런 논의들은 예술적 영역을 상관없이 그걸 차치하고서라도 새로운 이 시대적 트렌드를 받아들이고 비즈니스적인 성과로 이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꼭 나쁘다고만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극단 얘기를 좀 해보죠. 사실은 따뜻한 사람이 이제 부산을 기반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역시나 아직 대학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산에서 하셨을 때 이게 장단점 어떻게 우리가 좀 이해하면 될까요? 요즘에는 그런 것들이 조금 많이 무너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예.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한테 제가 똑같은 질문을 했거든요. 네. 부산에서 연극하는 게 맞을까요? 라고 하니까 그분이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부산에서 제일 잘하지 못하면 네. 서울 올라가서도 똑같을 것이고 부산에서 만약에 제일 잘하게 된다면 예. 서울에서도 언제든지 공연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릴 것이다. 마찬가지로 통할 것이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 극단이 뭔가 큰 깨달음을 얻고 네. 우리 것을 이게 지역과 어떤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연극의 어떤 퀄리티와 작품성을 높여서 네.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이제 서울 지역 이런 것들이 다 무너져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연극 컨테이너가 그걸 방증하지 않았나 싶은 것이 우리 것이 가장 국제적인 것이다. 부산에서 연극하는 것이 더 이상 우물 안에 있는 게 아니다라는 인식과 결이 같은 얘기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작년에 그러니까 저희 가기 전에 작년에 CBU 간 팀이 서울 팀이었거든요. 근데 그래요? 그 다음에 부산 팀이 갔으니까 오. 뭐 이런 걸 봤을 때는 크게 지역이 중요할까라는 물음표를 이제 좀 가질 수 있지 않나. 그러네요. 네. 자신감도 더욱 생길 테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 전문 배우 말고 직장인 배우분들도 그 극단에 지원하고 네. 함께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걸로 이해를 해야 될까요? 어떤 동아리 모임 이렇게는 아니고 저희는 꿈을 가지고 있고 연극을 사랑하시는 분이 있지만 직장을 가지신 분들을 모아서 2년, 3년, 5년을 극단 생활 똑같이 하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거든요. 예. 근데 결국 사실은 쉽게 말하자면 연극을 정말 사랑하는 동지들이 모였고 그렇게 단원들을 구성하는 체제인 거지 어떤 직장인 타이틀 때문에 그 직장이 뭔가 특별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사실은. 오히려 이게 네가 직장이니까 특별하게 우리가 볼 것도 없어. 오히려 연극이란 소재로 하나가 되는 과정일 뿐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원래 저 돛담배라는 작품 어떤 그 성과가 있다라고 좀 봐주시는지 어떻습니까? 이게 저희 신작이거든요. 네. 그래서 쇼케이스를 통해서 이제 시연을 보였는데 공연이 좋다고 반응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이게 이제 전막 공연으로 그리고 네파터리 공연, 그다음에 향후 저희가 해외 진출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가능성을 좀 확인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좀 드릴게요. 이게 허성민 대표님께 사실은 뭐 연극을 통해서 소중한 인연도 만났다고 들었고요. 여러 가지 삶의 의미를 찾고 있는 과정이라고 들었습니다. 마지막 할 말씀 좀 정리해 주신다면. 연극이라는 것은 저한테 어떤 삶 같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물어봐요. 이런 인터뷰를 할 때 연극이라는 것을 어떻게 좋냐, 행복하냐 이렇게 많이 질문하시는데 제가 딱 짧게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면 내가 만약에 자녀가 생긴다면 이 부모가 느끼는 행복을 그대로 느꼈으면 좋겠어가지고 연극을 꼭 했으면 좋겠다. 근데 와이프는 반대를 하더라고요. 실례지만 그 사모님은 연극을 하면서 만나신 분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소중한 인연을.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왕성한 활동 보여주시고요. 많은 또 연극을 꿈꾸는 우리 신인 배우들에게 희망이 되는 극단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극단 따뜻한 사람 허성민 대표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